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황입니다. 노브그라츠 비트코인 왜 싫어하나 100만 달러 전망 강조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X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비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느냐, 비트코인이 향후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이제 이 여성 농구 스타인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이 선수에게 비교를 했어요. 이 선수가 누군가 했더니 미국의 이제 WNBA 유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루키라고 해서 굉장히 경기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질투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잘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시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투 어린 그 시선,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사람 심리라서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트코인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자산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자산 중에서.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시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비판하고 이걸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대세를 거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엔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한 개당 10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역시 뭐 그 이유들은 말하는 것들 비슷하죠. 희소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신세대의 자산 선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을 인용하고 있는데, 버핏은 이제 고령인데다가 그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손주 세대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대 교체 가능성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면서 이 화폐 통화도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비트코인 최소 10배 저평가 상태라는 내용인데요. 유명 애널리스트 이제 플랜 B가 언급을 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약 20조 달러고 이제 비트코인 시총은 약 2조 달러예요. 딱 10배죠. 따라서 금의 가치는 비트코인의 10배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희소성 지수로 따지면 이게 이제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금의 희소성 지수는 60이고 비트코인은 12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2배 더 희소하다라는 거죠. 이 희소성 지수가 이제 높을수록 더 희소하다라고 보는 거고, 딱 2배예요. 지금 60에서 120.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플랜 B의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은 최소 10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10배면 이제 100만 달러가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아주 딱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화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텀리, 이 연말 비트코인 개당 25만 달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텀리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20에서 25만 달러 정도, 25만 달러면 약 3억 4,577만 원 정도에 지금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네, 비트코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금 시장의 25%,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은 개당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이 100만 달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명확하게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큰 이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1억 간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상적인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는 100만 달러, 외국에서는 이제 100만 달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10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자, 이런 상황은 향후 몇 년 안에 실현될 수 있지만 특히 지니어스법과 관련해서 25%만 가격에 반영되더라도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챗GPT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고 JP모건과 시티그룹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지니어스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소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클 같은 기업을 이제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클은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는 이더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의 30% 이상을 여기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현재 4조 달러 규모에 가까워졌고 이는 이더리움을 위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자박 기요사키의 글인데요. 이번에 이제 거품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품이 터진다.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가? 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37조 달러를 넘어서고 채권 수익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은 자산시장 전반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나 이제 등락은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라고 뭐 평생 계속 그 한쪽으로만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등락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급냉기, 하락기가 있는 거고 상승기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요사키도 이제 똑같이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이제 다시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게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많이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평생을 놓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회는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도, 멀리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 조정이 언제 나올 거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4년 주기로 해서 반감기 이후 한 500일 정도를 많이들 보고 있고 그 기준으로 이제 보면 이제 10월 올해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를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딱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고 우선은 대충 이제 그렇게 보고도 있다. 하지만 이제 방송에서 계속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풍 전야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을 흔들 주요 변수 3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로 이제 내구재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금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내구재 주문 지표가 주목할 만하다 하고 있어요. 내구재 주문은 이제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소비자의 큰 규모 소비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서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와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질수록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 심리가 커져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벌써 이제 95.3%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 실적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낙관론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됐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을 받쳐주거나 좀 더 뭐 서프라이즈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도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기술주에 투자되는 그 심리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자산, 리스크 자산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비트코인의 행보와 이더리움 랠리 후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반년 만에 비트코인 100만 정자 9% 폭증을 했다라는 기사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6개월 만에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1만 5천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 친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명확화가 시장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백만장자들이 뭐 탄생하는 건 전체적인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화가 이더리움 수요를 견인한다라는 기사예요. 월스트리트 자산 운용사인 번스타인이 이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이자 수익 수요 증가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더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데에 기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물 ETF를 통한 순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죠. 전체적인 자산의 유입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릴게요. 자,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던 이더리움의 어벤져스가 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더머신이라는 이 상장사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이더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상장사인 다이나믹스가 암호화폐 전문 기업과 합병해서 이더머신이라는 기업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새 회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머신을 주도하는 이 앤드류 큐스는 우리는 이더리움의 어벤져스를 결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머신은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더리움에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이더머신 공동 창업자인 앤드류 키스가 지금 6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앵커 투자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앵커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신설법인의 이제 회장직까지 맡습니다. 자신이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장직까지 맡았고, 이 사람도 상당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컨센시스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데이비드 메린은 CEO를, 그리고 투자자 조너선 크리스토도로는 부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머신에는 이제 크라켄이나 블록체인.com 등 암호화폐 주요 업체로부터 8억 달러 이상의 지분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벤져스를 모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더리움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더머신은 이제 합병 이후에 나스닥에 ETHM이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인데, 초기 운용 자산은 40만 개 이상의 이더로 현재 시장가 기준 15억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개예요. 40만 개.
이거 이더 재단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이더 재단이 20만 개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구매하고 있는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30만 개 좀 넘은 거고요. 그리고 비트마인도 30만 개. 그 둘이 합쳐서 60만. 여기까지 합치면 이제 100만이 되는 거죠. 100만이 넘습니다. 여기 세 기업만 합쳐도 그 정도로 이더리움에 대한 엄청난 매집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기업들이 한번 사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축적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를 계속 유치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이더머신은 이더 포지션 외에도 스테이킹, 재스테이킹, 그리고 디파이 참여 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더리움 기반 개발자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디파이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입을 이제 그 기업의 수입으로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더머신 15억 달러 규모 기관용 이더 수익 펀드 출시 예고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이 이더를 통한 이더 수익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더만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 사라. 이 비트코인 비판론자가 피터 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금을 옹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금 옹호론자인데,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디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데 계속 팔라고 하고 비트코인은 사기다고 하고, 그래서 금이 최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5년이나 7년이나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말이 바뀐 게, 이더는 이제 현재 범위 상당 근거에 있으니까 이더를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이 사람은 좀 뒷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다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더 팔고 비트 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반대로 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우선은 비트코인들도 많이 올랐고 이더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건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내년 초 8,000달러 간다. 고래 매집 ETF 유입 차트 패턴 3중 호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더리움을 지금 분석하는 분석가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게르트 반 라게는 이더는 현재 1980년 다우지수와 유사한 확장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00에서 4,150달러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2026년 초까지 8,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가 지난 랠리의 상승 추세선을 지지선으로 확보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번스타인도 이더 수요 확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번스타인은 스테이블코인 및 실무자산 토큰화 수요가 이더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이더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무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이더가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더의 보유량이 7월 초 대비해서 16%나 증가했고, 7월 한 달 동안 고래 또는 기관 23곳이 68만 1만 개를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나 뭐 비트마인이나 아까 말한 그 이더머신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가능성들도 열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경고 신호도 있어요. 이더가 이제 4,000달러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 3,13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하락하면은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래서 하락이 와라 오히려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상승해버리면 기회를 안 주니까 하락을 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또 하나의 호재가 또 생겼는데요. 이 SEC 애킨스 의장이 이더리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폴 애킨스 SEC 의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SEC 입장을 전했는데, SEC는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SEC에서 확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품으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게 되고, 증권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훨씬 더 좀 자유롭거든요. CFTC에 이제 관할로 들어가게 되고, 상품이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스테이킹에 관한 문제예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스테이킹 가능한 ETF를 SEC에서 승인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게임 끝. 이러면 이더리움은 정말 이제 날개 다는 거죠.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블랙록도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여기도. 그쵸? 그래서 이 스테이킹 처리를 할 수 있는 ETF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워낙 또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킨스 의장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 및 기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추세를 고무적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개발 및 혁신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요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솔라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솔라나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아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킹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솔라나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ETF, 요것도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기록이 되겠죠. 실제로 SEC의 평가 기준 변화로 이제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99%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다. 거의 확실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킹 가능한 이런 암호화폐들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지금 이더리움이 82만 5천 개, 그리고 솔라나가 295만 개가 14개 기관에 의해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시장으로 자금, 알트코인들로 시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